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상가 건물 건축 경험이 많으시다고. 저희가 규모는 좀 작아도 이력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로이어동 상가 건축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완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사 마무리는 2024년 말까지 가능하겠지요? 당연하죠. 공사 대금은 20억으로 하고 기성고 비율에 맞추는 조건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곧바로 설계 들어가고 착공 신고 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쓰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인데 내부 공사가 너무 안 돼 있잖아요. 저희도 속도를 낸다고 낸 건데 요즘 인건비며 건설 자재비가 워낙에 올라서 제때 수급도 힘들고요. 아무래도 완공 기일을 맞추려면은 추가 비용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비용이요? 예, 그러면 제가 3개월 안에 반드시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3개월이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제 건축 인생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건물도 어느 정도 올라가기는 했으니까 믿어도 되겠지. 알겠습니다. 무조건 3개월 안에 공사를 마쳐 주셔야 됩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약속대로 저는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도 공사는 완료되지 못했죠. 거기다 아니, 그 로이어 씨 상가 건축주 되시죠? 예. 아주 몇 달 동안 저희 임금이랑 농비가 계속 밀리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시죠. 아니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공사 담당자인 박 대표한테 얘기하셔야죠. 아니, 당연히 얘기했죠. 근데 뭐 비용이 올랐니 저쩌니 하면서 계속 지금 미루는데 이러다가 저희 작업자들 지금 다 떠날 판입니다. 그리고 그쪽도 좀 건축이 빨리 완성돼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공사 대금 20억을 다 줬는데 작업자가 왜 돈을 못 받았다는 건데요? 그거야 저도 모르죠. 하여튼 이번 주까지 그 밀린 돈 안 주면 저희 현장에서 다 철수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여러모로 곤란하네요. 아니 하청업체가 찾아와서 돈을 달라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 그게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자재비며 여기저기 급한 불부터 끄다 보니까 하청업자들한테는 아직 돈을 못 줬습니다. 추가 공사비를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문제없이 해결을 할 테니까. 돈을 더 달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더 이상 당신한테 공사 못 맡기니까 공사 중단하세요. 공사 중단이요? 지금 저희를 못 믿으시겠다는 거네요. 약속된 기간이며 공사 대금까지 하나도 지킨 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도 공사 중단하겠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합의서 씁시다. 예, 씁시다. 저는 그렇게 공사 타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짓다가만 건물인데 공사를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별 말씀을요. 공사 현장은 둘러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사장님, 건물의 설계랑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설계랑 다른 부분이요? 네. 자재도 견적서랑 다르게 값싼 자재도 많이 쓰였고 이러면 나중에 준공화가 안 납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손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로아 건설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호구로 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내가 소송을 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근데 로진건설에 공사를 맡기면 현장이 훼손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손해가 너무 큰데. 어쩌지? 네, 믿을 만한 업체라고 생각을 해서 공사를 맡겼는데 지금 공사도 다 안 되어 있고요. 하자도 많고요. 참 여러 가지로 손해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66호입니다. 이현진 씨는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공사 경험이 많다는 박만호 씨에게 맡겼습니다. 총 공사 대금 20억 원의 기성고 비율을 맞추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도 내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자 박만호 씨는 추가 비용을 주면 3개월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믿고 추가 비용을 지급한 이현진 씨. 그러나 3개월 후에도 공사는 완료되지 못했고 급기야 하청업자인 최영진 씨가 찾아와 임금이랑 농우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를 이현진 씨에게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로 박만호 씨와 다투다 결국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고 공사 타절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상가 건물 마무리 공사를 임복만 씨에게 부탁했는데요. 현장을 확인한 임복만 씨는 설계랑 다르게 시공된 부분들이 있다면서 이대로는 공사를 마무리해도 준공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현진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2년 전에 이제 공사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자, 지금 이현진 씨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현진 씨가 이 공사비만 무려 20억 원이란 말이죠. 예. 이런 중요한 공사를 맡겼는데 시간 지연되고 또 공사에도 하자가 많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공사 금액이 지금 한두 푼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처음 계약했던 부분과 많이 이제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박만호 씨에게 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또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공사 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 도급 계약은 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이 완성되면 그 계약에서 정해진 돈을 다 지급하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일이 100% 다 완성됐다면 그 돈을 다 주면 되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일이 중간에 이렇게 중단이 됐다면 거기까지 완성된 비율만큼 이제 일부 돈을 주면 되는 구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사가 100% 다 됐다면 20억 원 다 주면 되는 것이고요.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절반이 10억 원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근데 보통 보면 이 공사를 할 때 완성 이후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 계약금, 중도금, 뭐 또 착수금 뭐 이런 걸로 명목을 나누어 가지고 순서대로 주는 게 관례인데, 근데 지금 이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계약 때 합의했던 20억 원을 다 준 상황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렇죠.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설명드릴 때 일의 완성에 따른 그 비율에 맞춰서 이 돈을 주는 구조를 이제 기성급 지급이라고 부르는데 네. 원래 계약에서는 전체 총액이 20억 원이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현진 씨가 나중에 이제 뭐 믿어가지고 20억 원을 다 맞춰줬단 말이죠. 그럼 이제 기성금 100%를 다 준 그런 셈이죠. 네. 자, 그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공사 도중에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으니까 네. 현진 씨가 20억을 다 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 공사 과정을 좀 확인을 해보고 돈을 안 줘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이 드라마 사례 보시면은 네. 공사 잘 안 됐으니까 돈 다 안 주면 되지 않나. 그렇죠. 나 같으면 저런 일 안 당할까. 바보같이 왜 돈을 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드라마 사례 보면 이제 이현진 씨가 이제 공사를 좀 빨리 해달라고 재촉을 하니까 이 박만호 씨가 돈이 부족하다면서 계속 버티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아마 이제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렇게 그 상황에서 돈을 더 안 주면 공사를 못 하겠다고 버티면은
이 지금 흉측한 지금 공사 현장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시간만 끌게 되니까요. 그럼 이현진 씨 같은 이런 건축주들은 그때부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박만호 씨와 같은 공사업자들의 요구에 네.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건물이 완성은 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 하청업자인 최영진 씨가 임금을 못 받았다라면서 찾아왔는데 하청업자들한테 지금 임금을 주지 않은 게 공사 중단의 원인이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청업자한테 바로 돈을 주는 것은 또 법적으로 좀 위험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건축공사의 구조를 보면 이현진 씨는 박만호 씨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네. 박만호 씨는 또 하청업자인 최영진 씨와 계약을 했단 말이죠. 예. 하도급 계약을. 예. 그러니까 이현진 씨가 박만호 씨에게 일단 공사 대금으로 돈을 주게 되면 박만호 씨는 하청업자 최영진 씨한테 임금이나 노무비를 주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중간에 이제 박만호 씨는 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영진 씨에게 임금이나 노무비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최영진 씨하고 이현진 씨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현진 씨로서는 최영진 씨한테 나는 공사 대금 다 줬습니다. 못 받은 임금 박만호 씨에게 청구하세요. 이런 정도의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진 씨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최영진 씨에게 밀린 임금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제 이현진 씨가 이미 박만호 씨에게 돈을 이미 다 줬는데 네. 또 최영진 씨에게 곧바로 또 하도급 업자라고 해서 임금 노무비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중 지급에 그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실관계나 법리를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근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공사 타절 합의서 요거를 작성했단 말이죠. 이게 타절이 들어가니까 무슨 무공 같기도 한데 슉슉슉슉. 이게 의미가 뭡니까 이게? 네, 아마 이제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들어보셨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타절은 사실은 이제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고 네. 또 일본식 한자라서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용어이긴 합니다. 아. 하지만 이제 흔히들 신문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이게 타절 합의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공사 현장에서 이제 철수하고 대신에 이제 내부 정산을 어떻게 하자 이런 합의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타절 합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합의서를 작성은 했고 이후에 다른 업체를 알아보다가 이 공사 현장에 하자가 많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이게 뒤이어 이제 공사를 맡게 된 우리 임봉만 씨 말을 들어보면 이 설계와 달리 시공된 부분이 또 발견되고 네. 또 시공된 부분 중에서 일부가 이제 값싼 자재를 사용해서 발생한 문제가 지금 확인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이현진 씨는 박만호 씨를 상대로 이렇게 이제 미시공된 부분 그리고 이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공사 중단 합의서까지 작성을 했잖아요. 소송이 되나요? 네, 이게 타절은 공사를 중단한다는 그런 사실상 행위고 법률적인 의미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종결하고 완료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미리 이 타절 합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박만호 씨는 현장에서 철수하고 네. 이현진 씨에게 공사 대금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박만호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의 합의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송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면 소송이 가능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 손해를 이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걸 어떤 기준에서 손해를 산정을 하게 되죠? 앞서 제가 이제 공사 도급 계약은 이제 일의 완성의 비율에 맞춰서 돈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렇게 하려면은 과연 박만호 씨가 얼마나 일을 완성하고 중단이 됐냐 이거 평가해야겠죠. 그렇죠. 예. 양적으로 보면 이제 기성고 몇 %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 이거 평가해야 되고 또 질적으로 보면 하자 부분 그러니까 설계와 달리 시공된 부분이나 또 값싼 자재를 쓴 부분을 이제 보수하는 그런 비용을 평가해서 이제 금액으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지금 사례와 접목해 보면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이제 드라마사에서 전체 공사 대금은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고가 100%에 이르고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 그럼 20억 원이 딱 적당한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감정을 하고 이제 평가를 했을 때 70%의 기성고가 인정이 됐다면 20억 원의 70%니까 14억 원이 되니까 네네.
6억 원은 돌려받아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하자 부분은 이제 발견된 부분을 보수하려면 예를 들면 1억 원이 든다. 그러면 이제 6억 더하기 1억 원 해서 7억 원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 보수 수리 비용도 돌려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그럼 기성고 하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이제 소송에서 이제 법원에 이제 감정을 신청하면 이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이 전문적으로 이를 감정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네. 대개 건설 사건은 이제 감정인의 의견을 강력히 존중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현진 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손해배상을 하는 동안에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가 나온 데는 짧게는 1, 2년, 길게는 3, 4년이 걸린단 말이죠. 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만약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다면 더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소송을 제기해도 또 감정은 감정대로 받고 판결은 판결대로 받으려면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네네. 또 그렇다고 이게 급하게 우리 임봉만 씨에게 이 공사를 딱 맡겨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해버리면 현장이 훼손돼서 네. 나중에 감정을 해보려 했더니 감정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민사 증거 보전 신청을 하셔서 감정부터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민사 증거 보전은 이제 몇 달 안에 끝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이제 임봉만 씨를 통해서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어떤지 먼저 증거 확보를 해놓고 그 이후에 공사가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큰 돈 들여서 이렇게 공사나 인테리어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참 찝찝하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현진 씨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현진 씨 이제 큰 돈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런 어려움 겪으니까 아마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먼저 신속하게 민사 증거 보전 신청하셔서 감정부터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성고와 하자 부분을 잘 평가해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요. 민사 증거 보전 신청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동산 건설 사건은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겠습니다.